아이와 대화를 나눌 때 혹은 음식점에서 주문을 할 때 대부분의 경우 우린 자세를 낮춥니다. 왜일까요? 상대방과의 아이 컨택을 통해 나는 당신과의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달라져야 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노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자료 작성 시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바로 글자입니다. 자료는 가독성이 제일 중요한데요. 배포용 문서의 글자는 최소 12포인트를 기준으로 13에서 14포인트로 작성합니다. 노인들에게 익숙한 글씨체를 선택하고 글자에 대한 추가 강조 효과는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문서 안에 들어가는 글씨체는 3가지 이내로 단순화해 혼란스러움을 방지합니다. 표준어를 중심으로 노인에게 친숙한 말을 사용해야 하는데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는 설명을 추가하고 내용을 생략하거나 축약한 개조식 서술 방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구어체를 사용해 친근감을 주고 수동태와 같은 번역체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메시지를 전달할 땐 핵심적인 내용은 맨 앞에 두고 주어와 서술어의 단문 형식으로 간결하게 전달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구체적인 예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색은 3가지 이내로 구성하며 명도 차이를 크게 해 가독성을 높입니다. 그림이나 사진을 적절히 활용하고 표와 도식을 사용할 때는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구성합니다. 노인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목소리의 크기와 말의 속도인데요. 노인의 청력 상태에 따라 목소리의 크기는 적절하게 조정하고 고음은 피하며 적정 속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발음은 명확해야 하고 부드럽고 차분한 어조와 친근한 톤으로 말해야 합니다. 이제 실제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송광주님 평소에 드시는 약이 있으세요?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약. 우리 송광주님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했는데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드시는 약 중에서 주의하셔야 할 게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당뇨약인데요. 당뇨약은 검사 전날, 검사하는 날 이틀은 드시면 안 돼요. 당뇨약과 장 비우는 약을 동시에 드실 경우 간혹 저혈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두 번째로는 혈압약인데요. 혈압약은 평소와 같이 드시다가 아침 일찍 물 한 모금이랑 검사하는 날 드시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혹시 아스피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송광주님 평소에 드시는 약 있으세요? 혈압약, 또 당뇨약, 고지혈증 약약. 송광주님 혈압, 당뇨, 고지혈증 약을 드신다고 했는데 검사 전날에는 점심 이후로 금식하셔야 돼요. 장을 비우는 약을 계속 드시기 때문에 저혈당에 빠질 수 있어서 당뇨약은 검사 전날과 검사 당일 이틀 중단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잠깐만요. 그럼 좀 말 천천히 해줘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혈압약은 검사 당일 병원 방문 전 아침 일찍 물 한 모금과 복용하시면 되고요. 고지혈증 약에 혹시 아스피린이나 혈전용해제 같은 피 묽게 하는 약이 들어있나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먹으면 안 돼요? 대화 시 노인이 의사소통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하는데요. 격려는 물론 노인의 말과 행동을 반복해 안정감을 주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자료에 표시하거나 필요하다면 적어가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실제 노인 환자와 간호사의 대화를 통해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 이전 상황에 이어 살펴보시겠습니다.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데 먹으면 안 돼요? 그 아스피린이랑 혈전용에 되는 피를 묽게 하는 약이에요. 그래서 검사하는 날까지 그 약을 계속 드시게 되면 대장내시경 검사 시에 발견된 용종 제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용종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피가 잘 멈추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 환자분께서 처방받으시는 약을 저희 병원에서 처방받으시면 조회가 가능한데 혹시 어느 병원에서 처방받으세요? 개인 병원인데 아스피린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시경 검사 전에 우리 환자분이 다니시던 병원에 가셔서 두 가지를 꼭 미리 먼저 확인을 해주세요. 첫 번째는 아스피린을 빼고 먹어도 되는지, 두 번째는 아스피린을 빼고 먹는다면 며칠을 안 먹어도 되는지요. 이 두 가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 병원에서 약을 빼고 먹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처방 의사의 소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럴 경우에는 검사하는 날 저희에게 오셔서 꼭 알려주시면 되세요. 예, 그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환자분 예약증에 방금 제가 이야기 드린 거 적어두었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근데 지금은 괜찮은데 집에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또 연락할게요. 네, 궁금하신 건 여기 아래 적힌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과의 대화 중 어떠한 개념에 대한 설명은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요. 설명은 두세 개로 한정해 혼란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표정과 제스처를 취해 대화에 집중하고 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노인과의 대화 시 의학적 용어나 기술적 용어의 사용은 자제해야 합니다. 하지만 MRI와 CT 같은 의학 용어여도 친숙한 용어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짧고 간단한 단어와 문장을 사용해야 하는데 한 문장에 여러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다음 상황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약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약과 물을 섞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여기 잘 보세요. 약통 하나랑 비닐팩에 포장되어 있어요. 이 포장된 약은 총 4세트가 들어있고요. 여기 물통에 보면 눈금선이 있어요. 여기 눈금선까지 물을 가득 채우시면 500ml가 만들어지거든요. 거기에다가 이 한 팩, 파란색, 노란색 약을 넣으셔서 흔들어서 섞으시면 물약이 만들어져요. 녹을 때까지 완전히 흔드시고 약은 총 4세트니까 4통을 복용하실 거고요. 약은 복용하기 직전에 만드시면 되세요. 이해되셨어요? 이거를 갖다가 약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흔들면 되는 거예요? 네네. 이라 술 마시면 되고. 네네네. 그러면 언제 약을 드셔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네. 검사 전날 저녁 8시가 되면 약을 드실 건데요. 8시에서 8시 반 사이에 약을 한 통 드시고 그 다음에 8시 반에서 9시 사이에 약을 한 통 드실 거예요. 그럼 약을 지금 하나, 두 통, 총 2통 드셨잖아요. 약을 2통 드시고 난 후에 추가로 물만 한 통 더 복용하시면 되세요. 이해되세요? 예. 약 2번 먹고 네. 이 물통 하나 마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약 2통에 물 한 통 드시고요. 네. 검사 전날은 주무시기 전까지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돼요. 살살 걸어 다니는 정도로만 운동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 이제 검사하는 날 약 드시는 방법 설명드릴게요. 예. 검사하는 날도 검사 전날이랑 똑같이 5시에서 5시 반 사이에 약 한 통, 5시 반에서 6시 사이에 약 한 통 더 추가로 드시고요. 물만 한 통 더 드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안에 보면 가소폴이라고 기포 제거제가 2팩 들어있거든요. 요거는 검사하는 날 오전 7시, 아침 7시에 2포 다 한꺼번에 드시고 오시면 되세요. 시간 맞추는 게 중요해요? 네네, 그럼요. 그거 하는 날, 네, 검사하는 날, 네네, 이거.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노인과의 대화 시 말한 것에 대해 이해하였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정보의 양이 많을 때는 대화 중간과 마지막에 중요한 점을 요약해 주는 게 좋습니다. 노인을 위한 영상 제작 시 성우의 톤은 밝고 부드러우면서 자신감과 활력이 넘치는 젊은 층을 연상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쾌활한 말하기 속도로 진행하고 밝은 배경음악과 효과음을 사용해 순간의 주목도를 높여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움직임, 색깔, 자막 등 시각적 표현이 매우 중요한데요. 먼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적합한 레이아웃을 구성하고 자막은 핵심 키워드로 간추려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글자 크기는 최소 60포인트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주목도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색상 대비를 이용하고 챕터별로 배경 색상을 구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다양한 영상 효과를 사용해 동영상 시청의 지루함을 없애고 집중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노인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효율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장에서 노인에게 적절히 활용해 병원 방문, 검사, 진료 및 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져야겠습니다.